글로벌 투자자들은 최근 미 연준의 빅스텝, 이른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런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경기 부진이 현실화할지 아니면 이런 때가 투자할 만한 좋은 기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황유현 신한금융투자 서울 파이낸스센터 PB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황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지난 주말 미국의 경제 지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괜찮았죠? 네.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 네. 인플레이션 우려는 심하고 네. 요즘 글로벌 증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일단은 다들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국내 시장에 한정해서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긴축을 시작을 했죠. 일단은 작년부터 시작됐던 그런 코멘트들이 이제 하나하나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의 초기에 나오는 변동성 구간이고, 그리고 그 초기에 나와서 주도주를 찾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과거 직전 금리 인상기를 보면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고, 그때도 그 2015년 12월 전후 한두 달 정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막상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긴축이 했지만 제금리에서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큰 상승을 더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연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연준은 경기가 버티지 못하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도 그때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장률이 좀 축소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계속적인 시장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변동성을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따졌을 때 3월 달 들어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순식간에 제거가 됐습니다. 일단 3월 초에 있었던 대선이라던가, 그다음에 선물옵션 동시만기라던가, FOMC 회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다 변수들이 다 제거되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계속 종목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주도주가 새롭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개별 섹터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를 찾는 기간, 네. 투자자를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정말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까? 네. 글쎄 사실 저는 시장의 가격이 모든 걸 다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의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가파른 금리 상승세가 부담일 수는 있긴 합니다만 또 직전 거를 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기 초반보다는 하반기, 그때도 2018년 8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시장이 좀 어려워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또 같이 겹치면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기 초반에서 나오는 그냥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한 적응 구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이든 또는 인플레이션이든 모든 경제 지표가 다만 1분기의 상당 부분 1월달, 2월달, 3월 초까지 해서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싸게 사려고 노력은 할 수는 있지만 매도,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매도는 그렇게 별로 실익은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지금은 오히려 위험 자산에 대한 확대 또는 확대가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정도까지는 해보셔도 충분히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축소된다. 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네, 맞습니다. 장단기 금리 축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일단은 단기 금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년물 금리가 되겠죠. 단기 금리는 정책의 변화를 대변하는 거고요. 장기 금리는 향후 추세적인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더 더디게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에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들이 이제 역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과거 통계 사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면 항상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려를 스려온 건데, 사실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우려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명확한
높은 확률, 지금보다 더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예. 금리 인상 후반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2.5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목표를 2.5에서 2.3 정도로 좀 목표 추정치가 좀 낮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장단기 역전보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2% 언저리 갔을 때 그때 역전되는 현상을 좀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네. 연준에서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표를 하는데 향후 12개월 경기 침체 확률이 10% 이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보다 또는 금리 인상으로 현재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좀 받쳐줄 수 있다. 지금 시장이 받쳐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좀 줄 거라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계속 변동성을 맞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들이 변동성이 점차 축소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되네요. 네. 잠깐 중국 얘기로 돌아가서 상하이가 뭐 사실상 전면 단계적이지만 봉쇄됐잖아요. 네. 중국 증시 어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나요? 요 부분들이 사실 우리 오전장 한 오늘 10시, 11시 정도까지 주식시장이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사실 중시장이 개장한 이후부터 오히려 시장이 좀 반등하고 오늘 끝에 막판에 좀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뭐 오후에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제 봉쇄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 봉쇄는 또는 코로나는 우리가 극복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것을 이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 변동성 또는 종목의 단기 트레이딩을 위한 모멘텀 활용 정도로는 좀 활용이 좀 가능해 보이겠습니다만 이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주식 비중을 줄인다거나 그럴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중국은 미국하고 또는 그 중앙은행들하고 좀 패턴이 좀 다르죠. 중국은 올해 계속적으로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주식은 조금은 좀 리스크하긴 합니다만 조금 일부는 중국 주식 올해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서학개미들 가장 많이 사는 테슬라. 네. 최근 많이 올랐죠? 네.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1,000 넘어가서부터 테슬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빵주라고 말했었던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많이 끌고 왔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이제 금리 인상 플러스 이제 전쟁 리스크가 같이 터지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뭐 기술적인 반등의 모양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금리 상승세가 거의 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실제로 아직 기준금리는 이제 처음 올렸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우리가 적립금리라고 말씀드렸던 2.375도 잠깐 일시적으로 오버슈팅까지도 해왔던 구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금리 상승이 추가적으로 쉽지는 않겠다 또는 해도 그렇게 많이 여력이 없겠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장주들의 일시적인 반등을 같이 좀 불러왔었던 것 같고요. 아마 올해 미국 주식이 21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화끈하게 올랐던 시장이기도 합니다만 과거에 이제 자산군들의 쭉 상승률을 보면 2020년에는 한국 시장이 가장 좋았었고요. 21년에는 미국 시장이 좋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산군별로 항상 해마다 상승률 1위는 바뀌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금융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성장주들의 정상화 구간이라고는 보지만 작년처럼 너무 큰 기대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테슬라나 다른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믿음이 강력한 분들하고는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과거 통계 자료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중장기 전망은 정말 갑자기 좀 어려운 전망이긴 한데요. 저는 좀 중립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립. 네. 네, 투자자들 신경 써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국내 시장에서 개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을 좀 낮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PER이나 PBR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PER 10배 수준, PBR 1배 수준, 0.9배 수준을 했던 지표들이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한 100포인트 정도씩 낮아졌거든요. 그 예. 덕분에 왜냐하면 일단은 시가총액이 100조인 회사가 영업이익이 1조이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조금 시장의 그 상황에 따라서 높게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적정하다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올해는 금리 인상기이기도 하고 일단 2차 전지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큰 시세를 내고 나서 좀 이제 조정 국면에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이 좀 약하게 판단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수출 증가율도 좀 둔화되고 있고 덕분에 EPS 증가율도 일단은 1분기까지는 계속 둔화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EPS 성장률이 1분기에는 저점을 찍었다가 2분기 이후 3분기, 4분기까지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좀 상승할 걸로 좀 예상을 좀 일단 애널리스트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이것들이 조금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려면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실적이 발표하는 게 5월 초에서 중순까지면 거의 대부분 발표하죠. 그러면 대충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되면 시장의 종목들이 주도주를 먼저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트레이딩 구간, 섹터와 종목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가 매수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대형주 저가 매수가 이게 반드시 V자 반등이나 무조건적인 반등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엔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업황이 상당히 좋아질 전망입니까? 네. 일단 장기 업황에 대해서는 여기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섹터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다만 작년에 LN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다른 2차 전지 섹터들이 이미 향후 한 3년치, 4년치 정도 실적을 기대하고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던가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물량들이 좀 많이 출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나면 다시 2차 랠리든 3차 랠리든지 간에 저는 주식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다른 섹터들이 사실 더 좋아 보이는 섹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에너지 응축 과정을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쪽은 사실 반도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램이란 낸드 쪽 말고 파운드리 쪽이 지금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파운드리 쪽 투자를 계속 강력하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IT 기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소품종 대량 생산보다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쪽으로 이제 그 기업들이 원하는 쪽에 맞춰서 생산을 하려면 결국 파운드리가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 파운드리 쪽 또는 파운드리 관련한 소부 장비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합적인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여기가 이제 앞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저가 매수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7만 원 이하에서는 사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분기 배당도 주고 충분히 좀 더 올라오면 충분히 이제 하방 정직은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에너지 응축까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곡물 가격 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업종에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에너지하고 곡물 쪽, 비료 쪽하고 그다음에 또 방산 쪽이 좀 수혜를 좀 받고 있는데요. 지금 원자재 관련 쪽은 사실 이제 조금 전쟁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점차 약화돼서 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죠. 이제 기름 원유 가격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구간에 있긴 합니다만 다시 좀 제자리 얼마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곡물이나 비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이 확산될 거라 뭐 이제 좀 실제 수급 불균형이 조금 더 지속될 거라는 전망들이 있긴 합니다만 시장의 주식시장 가격에 원자재나 뭐 이런 선물 가격이 반영되는 거는 먼저 선제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섹터들은 주가가 또는 관련 원자재 가격 관련 주식들이 좀 시팅이 나오면 분할 매도나 또는 이제 대응을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다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게 방산 섹터가 굉장히 조금 좀 예전하고 좀 다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국내 국방부 쪽으로만 이제 수주가 있고 좀 밸류에이션이 한계가 좀 있었는데 작년부터 국내 방산 주식들은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이제 반영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항공우주라던가 인텔리안테크라던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이런 쪽 주식들은 분명히 조금 기존 작년 또 재작년에 평가했던 우리가 주식을 바라봤던 관점하고 지금 관점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군비 경쟁이라는 또 모멘텀도 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원자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뭐 곡물이나 원자재 쪽하고 그다음에 방산 섹터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는데 앞으로 매매 관점에서는 조금 두 개를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간 주식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